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에 유병원 회장의 시신 신고했던 사람 있죠. 그 신고 보상금을 지급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그 지급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에 법원이 유병원님을 알고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 안 줘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네요 이게. 정말 황당한 게요. 이거는 우리가 지명수배범 유병원이라는 사람을 빼놓고요. 지명수배 전단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살인자야. 근데 지나가다가 누가 싸움이 나서 저 사람을 신고했어. 누가 누굴 때려서 때린 사람을 가해자를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살인자였어. 그런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을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다 그런 케이스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보상금 지급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배범을 그 수배범인지 모르고 잡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인지 밝혀진 경우 그러면 경찰도 1계급 특진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은 유독 이렇게 법원까지 나서서 안 줘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되게 유치한 추론은 유병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간단하다. 그러면 맞는데. 밖으로 내놓고는 이야기를 못하고 유병원 아닌데 왜 돈을 주니 아깝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상식적이진 않죠. 경찰 입장에서는 뭐 어떤 이유가 됐건 주기 싫은 거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그 패소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사실 뭐 지어적 지어린 거고 당시 세월호에서 노트북이 발견되던 날 세월호와 국정원의 연관성에 의심되는 비밀 보고서가 발견됐고 발표하기로 한 그날 유병헌 아들 유대균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정편이나 이런 언론들은 유대균에게 포커스를 맞추죠. 사실 유대균이 무슨 죄가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잘 둔 죄. 5시 기자회견하는 그 시간에 유대균이 잡혔다는 거. 압송하는 장면이 생방송되고 있고 세월호에서 발견한 노트북이 국정원과 연관성이 있다는 발표는 묻힙니다. 그런 날이었다. 이런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들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예, 그게 더 중요하죠. 유대균 체포 과정도 우리가 굉장히 의심이 많았었잖아요. 뭐 상식적이지 않게 도피 생활을 했고 상식적이지 않게 그거를 잡았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여자 같이 잡혔던 여자분들 웃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영상에 보여서 그게 좀 이상했는데 너무 이렇게 타이밍이 참 잘 맞았죠. 그 후로 유대균은 실형을 살았나요? 살고 나왔어요. 네. 살고 나왔는데 그게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뭐 재산을 압류를 한다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이제 유병헌이고 얘는 이제 유병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문을 한번 보니 그냥 그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세월호랑 아주 무관하게 무슨 업무상 횡령, 뭐 배임 이런 걸로 걸어요. 네. 그 다음에 실형 살게 만드는데 이제 확실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그걸 컨트롤하는 세력이 일단 유병헌 악인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유병헌 추적 드라마를 만들고 세월호 사건의 진짜 핵심들은 다 비켜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좀 전에 나왔던 시신 발견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실 그런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발견된 건 키나 뭘나 봐도 유병헌일 수 없다. 경찰이나 권력 핵심부에서는 그걸 밝히지 못하지만 유병헌이 아니기 때문에 못 주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저는 짜고 신고를 한 분이 아닐까 생각을 그때 의심을 잠깐 했었었는데 소송을 한 거 보니까 짜신 건 아니신가 봐요, 이분이. 아. 그것까지도 짜지 않았을까? 저 짜고 유병헌이라고 신고를 한 거 아닐까 좀 그 생각했었는데. 짜고 했는데 틀어졌나? 돈을 안 주니까 승질나서 틀어졌나? 소송을 했는데 졌다. 아니면 소송해서 지는 것까지 짰다. 어디까지가 맞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정말 화가 나네. 이게 만약에 범국민적으로요. JTBC 일부가 그런 걸 보도하지 않고 전 언론들이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의인 것처럼 보이는 노트북이 나왔다. 그 당시 그 분위기를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안 그래도 국정원이 의심을 예를 들어서 세월호 침몰이 원인이 뭐 대선을 묻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15일 날 왜 남재준 국정원장이 서울시 간첩 조작에 얘가 걸려서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게 막 대대적으로 컸었는데 세월호가 그날 그 다음 날 침몰을 하는 바람에 국정원이 묻혔어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저것 이슈가 참 많았죠. 그때 당시에 부정대선하고 뭐 국정원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걸 좀 묻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국정원 고게 노트북이 나온 거나 아니면 그 CCTV가 제대로 부각이 됐다라고 하면 예, 그 좀 밝히라는 여론이 좀 더 셌겠죠. 그리고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도 뭐 세월호 연관성을 찾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믿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를 운영하는 쪽에 어떤 실무적 핵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은 사실 국가적 파장을 고려해가지고 덮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칼기 폭파 사건이에요. 아, 네. 민주 정권이 들어섰지만 당시 이종찬 국정원장 이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선 전에는 국정원, 당시 국정원이 아니죠. 그때는 안기부에 조작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까지 했다가 막상 국정원장 되니까 유혐의가 덮었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국정원이 단 한 번도 개혁이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바뀌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개혁을 하려고 하셨다가 그냥 묻었어요. 이름만 그냥 바꾸셨죠. 근데 국정원처럼 계속 끊임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집단은 TF를 만들어서 살짝살짝 이렇게 모양을 바꿀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훅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역사에 남겨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권력에 열심히 충성을 하면 이런 일을 당하니 너희들 뒤에 이런 일을 하면 너희들 뒤에 더 이상 봐줄 사람이 없다. 라는 것 때문에 뭐 권력이 바뀌어서 예, 충성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TF 만들어서 적당히 묻을 거 묻고 100% 공개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집단들은 이렇게 살짝살짝 건드려주면 안 되거든요. 예, 이건 개혁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뭐 인사조치 정도? 예. 강력한 처벌이죠. 네. 중형. 예. 만약에 말이에요. 세월호 사건에 관련돼 있는 어떤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서 사실 국정원은 정치 개입에 대한 부분보다요. 저는 더 강력히 처벌받아야 될 것이 정치에 개입해서 뭐 대선을 변질시켰다 이런 것보다 더 자기들의 이익 사업을 해서 그게 불법적인 게 동원됐고 그 사이에 뭔가 인명 손실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당사자들은 저는 사형에 준하는 그런 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그거잖아요. 정치권에 줄대는 것도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지역마다 가면은 국정원이 있습니다. 지부 이런 걸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영향력 엄청나게 컸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이권 사회에도 개입하고요. 간혹 그런 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부산의 LCT 비리에도 국정원 직원 등장하고 막 그래요. 그런 방식이 현재 국정원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세월호 사건과 국정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대균 체포, 유병헌 추적 드라마 이런 것들이 국정원과 상당한 연관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일날 진입했을 때 특이한 게 그 구원파 분들이 버텼잖아요. 막 이렇게 그 1,000명, 2,000명 이렇게 와서 입구에서 맞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21일날 갑자기 구원파 분들께서 대치를 하다가 그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가 관련이 없다는 거는 검찰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았다며 갑자기 자진 해산을 해요. 우리 구원파 대변인 나오신 적이 네, 있는데. 나오셨어요. 네, 저도 그 방송 들었는데 일단 자진 해산을 해서 금수원을 개방을 해요. 21일날 갑자기. 그래서 경찰들이 들어오죠. 이렇게 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진 해산을 하세요. 왜 해산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타이밍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해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원들이 이제 국정조사에서 물어봐요. 그 유병헌이 2달 동안 그 영장이 발부가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이례적이래요. 이렇게 길게 영장을 발부를 안 한대요. 근데 5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유효기간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국정조사가 했을 때 7월 초거든요. 7월 6일날. 근데 그때까지도 유병헌이 안 잡혔어요. 다들 물어봐요. 무슨 계획이 있냐고. 내일 뭐 한 14일 정도 지금 유효기간 남았는데 아직도 못 잡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뭐 향후 대책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법무장관 황교안이 항상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아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사후 대책을 세우기보다 지금 이 사람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검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후 대비보다 그 대비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검거를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더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의원이 또 물어봐요. 얼마 안 남았다. 22일까지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에 집행이 안 되면. 그러면 또 똑같이 얘기해요. 최대한 뭐 많은 인력을 동원을 해서 조속하게 검거하도록 그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딱 이거를 쭉 들어보면 얘는 지금 22일 날 이후에 계획이 없어요. 코앞에 이제 영장 만기가 다가오는데도 계획이 얘기를 못하고 그냥 무조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여러 의원이 물어보는데 계획이 이렇게 해서 할 예정이다가 아니고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22일 날 안에
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 얘기만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누리당의 김명환 의원이 진도에 내려갔을 때 그때 왜 뭐 검경 군대 동원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전국에 다 이렇게 지명수배 내리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뭐 검문 검색을 실시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도에 내려갔대요. 이 의원이. 근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70일 정도 진도에 내려갔는데 그 일대가 뭐 해남, 목포 이쪽 지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진도로 내려가면 왜 진도대교 건너가잖아요. 진도대교 건너가면 바다잖아요. 밀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진도대교를 건너갔는데 자기를 검문 검색을 안 하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목포도 왔다 갔다 하고 해남도 왔다 갔다 했는데 검문 검색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70일 동안 진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렀는데 한 번 검문 검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승합차를 몰고 있었대요. 그럼 당연히 뒤에도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를 수색을 안 하고 그냥 보내주더래요. 그리고 언론에서 뭐 대대적인 뭐 검문 검색을 한다 그러면 한 2, 3일 정도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대요. 경찰이나 군들이. 근데 3일째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거 맞냐. 예. 사람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하면 진짜 빠져나가도 진짜 빠져나갔을 거고 밀항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황교안이 또 특이하게 밀항은 외국으로 나가지 않은 걸로 자기는 판단을 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그게? 외국에 안 나갔다고요. 유병헌 밀양 안 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유병헌이. 확인도 안 됐는데 그 7월 9일날 국정조사인데 확답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 아직 나가지 않은 걸로 그렇게 자기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 단계에서 밀항에 대한 대비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 없었죠. 검문 검색도 안 하는데. 검사 출신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치고는 되게 어설프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네, 우리는 맞아요. 그냥 뭐 대충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특정 범인으로 지목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네. 밀항은 아직 하지 않은 걸로 판단되고 있다고 하면 네. 한국에 있다는 뭔가 확증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뭐 연락을 했든지 그렇죠.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든지. 뭔가 세월호 관련한 재수사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어쩌면 다시 수사해야 될 수사 대상인 거잖아요. 네. 전혀 이게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안 나갔다고. 국내에 있다고.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 군대가 이제 투입이 된 게 6월 11일 날부터 투입이 돼요. 이게 이제 왜 투입이 됐냐면 6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이렇게 못 잡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면서 격분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11일 날 군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합동참모본부가 저도 몰랐어요. 합동참모본부가 들어가고 해군 2함대 3함대 그리고 군까지? 31사단, 53사단, 39사단 그리고 공군 초계기랑 레이더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요. 6월 11일부터. 그래서 물어봐요. 혹시 지금 계속 안 잡혔었잖아요. 그래서 군을 뭐 검찰로 안 되니까 계속 안 잡히니까 그러면 군대를 투입을 시킬 계획이 있었느냐고 물어봐요. 황교안한테. 뭐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안 되면 당연히 더 많은 이제 그 인력을 끌어올 수 있는 군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계획을 잡았냐 군 투입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황교안이. 계획서가 있냐 있으면 좀 달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군은 애초에 유병헌을 잡을 때 예, 끌어올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생각지도 못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격분을 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얼른 투입을 한 거죠. 11일 날부터.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군 병력이 전국에 깔려요. 물론 아까 이명헌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티는 별로 안 났고. 예, 그리고 나서 5월 20일 날 대정물 질문에 너무 이제 웃긴 질문을 하는 게 김도읍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 김도읍. 예, 새누리당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게 수배했냐고. 수배 그 지명 수배했냐고. 5월 이제 21일 날 지명 수배하면은 왜 불신 검문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를 좀 할 수 있는데 지명 수배를 했냐고 그러니까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수배는 정식적으로 아직 안 했다고. 야, 이거는 굉장히 코미디네요. 예, 수배는 안 했고 그 대신 이제 전국에 있는 경찰이 이제 먼저 이제 소재가 발견이 되면 신병을 확보하도록 이제 협조를 지금 자기네들이랑 잘 하고 있다고. 근데 이건 초법적인 거예요. 공개 수배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따지면 기소 중지예요. 네. 이 사람을 기소를 해야 돼. 네. 확실한 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소를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신병이 확보가 안 되니까 기소를 중지시켜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배를 때리는 거야. 그런 법적인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찾기만 하는 거야. 그리운 사람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법적으로는. 네, 맞아. 근데 그 사이에 그 사람은 이상하게 발견돼서 죽어버렸어. 네. 세월호 사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유병헌이 범인이 아닌 상태에서 유병헌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했던 자들이 범인인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이유가 더 웃겨요. 이 수배를 못한 이유가 형사소송법의 이제 절차 때문에
수배를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뭐 모르겠어요. 무슨 절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내 문제는 뭐냐면 요게 이제 대정부 질문이 21일 날 했던 거잖아요. 6.4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야당이 아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새누리당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코앞에 왔어. 그 전에 잡아야 돼. 6월 5일 날 전에 유병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있어. 그러니까 막 한번 이렇게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상금이 그 유대균이 3천만 원, 유병원이 5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이제 지명수배가 22일 날 되거든요. 5월 22일 날 금수원에 들어갔다가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지명수배가 되는데 26일 날 금액이 5억으로 뛰어요. 새누리당이 들썩들썩하고 나서 5억으로 뛰어요. 그리고 전국에 반성회를 하죠.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나시죠. 이거는 반성회를 정말 해요. 미스테리예요. 정말 이 사건만큼은. 네. 그리고 이제 안행부도 달라붙고 이제 기관이 이제 일어나서 반상회도 하고 이제 이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6.4 지방선거 전에 이제 이 주적을 검거를 해서 자기네들이 검거했다고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뭐 시체로 나왔으니까 검거는 못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새누리가 압박을 해요. 자기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 6월 12일 날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6월 12일 날 그 순천 송치제 그 휴게소 거기서 이제 어떤 남자의 시체가 하나 발견이 되죠. 부패된 남자 시신이. 네, 이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전에 뭐 농민이 한 명 이제 시신을 하나 그 근처에서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 예, 그게 하나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 슬슬.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일 날 검찰이 이제 발표해요. 요거는 여기서 그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22일 날 그 오후 그러니까 6월이에요. 6월 22일 날 오후 11시 30분에 세월호에서 세월호 CCTV가 담겨 있는 VDR이 올라옵니다. DVR이 올라오고 DVR이 6월 22일 날 올라오고 이제 이게 복원 과정이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복원을 해서 영상 공개를 7월 22일 날 공개를 해요. 영상을 이제 CCTV를. 근데 그날 그 순천경찰서에서 이제 그 수습된 변사체가 유병원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죠. 당일날. CCTV 영상이 공개가 되는 날 유병원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까 이제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 22일까지가 영장 마감이었잖아요. 7월 22일 날 발표해요. 그러니까 왜 황교안이 계획이 없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뭐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딱 영장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이 사람이 유병원이다. 그래서 사망하고 나서 키가 큰 시체를 이제 유병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놓고는 이야기를 못하고 유병원 아닌데 왜 돈을 주니 아깝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상식적이진 않죠. 경찰 입장에서는 뭐 어떤 이유가 됐건 주기 싫은 거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그 패소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사실 뭐 지어린 거고 당시 세월호에서 노트북이 발견되던 날 세월호와 국정원의 연관성에 의심되는 비밀 보고서가 발견됐고 발표하기로 한 그날 유병헌 아들 유대균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정표원이나 이런 언론들은 유대균에게 포커스를 맞추죠. 사실 유대균이 무슨 죄가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버지 잘 둔 죄. 5시 기자회견하는 그 시간에 유대균이 잡혔다는 거. 압송하는 장면이 생방송되고 있고 세월호에서 발견한 노트북이 국정원과 연관성이 있다는 발표는 묻힙니다. 그런 날이었다. 이런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예, 그게 더 중요하죠. 유대균 체포 과정도 우리가 굉장히 의심이 많았었잖아요. 뭐 상식적이지 않게 도피 생활을 했고 상식적이지 않게 그거를 잡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여자 같이 잡혔던 여자분들 웃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영상에 보여서 그게 좀 이상했는데 너무 이렇게 타이밍이 참 잘 맞았죠. 그 후로 유대균은 실형을 살았나요? 살고 나왔어요. 네. 살고 나왔는데 그게 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정말 화가 나네. 이게 만약에 범국민적으로요. JTBC 일부가 그런 걸 보도하지 않고 전 언론들이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의인 것처럼 보이는 노트북이 나왔다. 그 당시 그 분위기를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안 그래도 국정원이 의심을 예를 들어서 세월호 침몰이 원인이 뭐 대선을 묻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15일 날 왜 남재준 국정원장이 서울시 간첩 조작에 얘가 걸려서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게 막 대대적으로 컸었는데 세월호가 그 다음날 침몰을 하는 바람에 국정원이 묻혔어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저것 이슈가 참 많았죠. 그때 당시에 부정대선하고 뭐 국정원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걸 좀 묻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국정원 고게 노트북이 나온 거나 아니면 그 CCTV가 제대로 부각이 됐다라고 하면
예, 그 좀 밝히라는 여론이 좀 더 셌겠죠. 그리고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도 뭐 세월호 연관성을 찾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믿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를 운영하는 쪽에 어떤 실무적 핵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은 사실 국가적 파장을 고려해가지고 덮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칼기 폭파 사건이에요. 아, 네. 민주 정권이 들어섰지만 당시 이종찬 국정원장 이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선 전에는 국정원 당시 국정원이 아니죠. 그때는 안기부의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했다가 막상 국정원장 되니까 유혐의가 덮었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국정원이 단 한 번도 개혁이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바뀌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개혁을 하려고 하셨다가 그냥 묻었어요. 이름만 그냥 바꾸셨죠. 근데 국정원처럼 계속 끊임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집단은 TF를 만들어서 살짝살짝 이렇게 모양을 바꿀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훅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역사에 남겨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권력에 열심히 충성을 하면 이런 일을 당하니 너희들 뒤에 이런 일을 하면 너희들 뒤에 더 이상 봐줄 사람이 없다. 라는 것 때문에 뭐 권력이 바뀌어서 예, 충성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TF 만들어서 적다.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에 유병헌 회장의 시신 신고했던 사람 있죠. 그 신고 보상금을 지급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그 지급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에 법원이 유병헌님을 알고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 안 줘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네요 이게. 정말 황당한 게요. 이거는 우리가 지명수배범 유병헌이라는 사람을 빼놓고요. 지명수배 전단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살인자야. 근데 지나가다가 누가 싸움이 나서 저 사람을 신고했어. 누가 누굴 때려서 때린 사람을 가해자를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살인자였어. 그런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을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다 그런 케이스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보상금 지급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배범을 그 수배범인지 모르고 잡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인지 밝혀진 경우 그러면 경찰도 1계급 특진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은 유독 이렇게 법원까지 나서서 안 줘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되게 유치한 추론은 유병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간단하다. 그러면 맞는데. 밖으로 내 처음에는 뭐 이렇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뭐 재산을 압류를 한다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이제 유병헌이고 얘는 이제 유병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문을 한번 보니 그냥 그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세월호랑 아주 무관하게 무슨 업무상 횡령, 뭐 배임 이런 걸로 걸어요. 네. 그 다음에 실형사하게 만드는데 이제 확실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그걸 컨트롤하는 세력이 일단 유병헌 악인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유병헌 추적 드라마를 만들고 세월호 사건의 진짜 핵심들은 다 비껴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좀 전에 나왔던 시신 발견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실 그런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발견된 건 키나 뭘나 봐도 유병헌일 수 없다. 경찰이나 권력 핵심부에서는 그걸 밝히지 못하지만 유병헌이 아니기 때문에 못 주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저는 짜고 신고를 한 분이 아닐까 생각을 그때 의심을 잠깐 했었었는데 소송을 한 거 보니까 짜신 건 아니신가 봐요, 이분이. 아. 그것까지도 짜지 않았을까? 저 짜고 유병헌이라고 신고를 한 거 아닐까 좀 그 생각했었는데. 짜고 했는데 틀어졌나? 돈을 안 주니까 승질나서 틀어졌나? 소송을 했는데 졌다. 아니면 소송해서 지는 것까지 짰다. 어디까지가 맞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